쇼미더 민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윤희웅 센터장, 박영식 정치 에디터와 같이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미디어 토마토에서 실시한 여론조사를 토대로 한 주간의 여론 동향 파악해보는 시간인데요. 먼저 개요를 좀 소개해드리면요. 뉴스토마토 의뢰로 지난 5일, 6일까지 이틀간 만 18세 이상 국민 성인 남녀 1,011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표본 오차가 95%, 신뢰 수준이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LS 무선전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이 3.2%입니다. 자, 제일 먼저 볼 게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 부분입니다. 자, 이번 주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는 긍정평가가 33%였습니다. 전주 대비 1.7% 2주 연속 하락을 보이고 있고요. 부정평가는 64.8%인데요. 1.3% 2주 연속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휴가를 떠난 대통령의 모습, 그리고 검찰의 이 통신조회 관련된 이슈가 이 내용에 포함됐을 가능성이 크고요. 그렇죠? 이진석 방통위원장에 대한 여야 간의 갈등, 그리고 대통령의 어떤 휴가 기간에 예고된 거부권, 이 내용들이 아마도 여론조사 응답층에는 영향을 줬을 거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이 표집 정치 성향은 참고로 보수가 304명, 중도가 452명, 진보가 255명이고요. 여타 여론조사도 좀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번 주 월요일에 발표됐던 리얼미터 조사 결과는 32.8%가 긍정이었고요. 부정이 63.2%, 전주보다 1.9%포인트가 빠졌습니다. 네. 지난주에 있었던 갤럽 역시도 12주 연속 20%대에 머물면서 대체적으로 하락 추세로 좀 나아가고 있거나 답보 상태인 여론조사가 많았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렇군요.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자, 센터장님, 눈여겨볼 만한 점이 있을까요? 큰 흐름은 이제 이전과 동일하다고 할 수 있겠고요. 우리가 이제 상세적으로 보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국정 운영에 대해서 가장 이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비율이 낮은 층,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이제 연령대를 보면 40대예요. 그렇죠. 예, 40대에서는 보시게 되면은 뭐 18.1%만 잘한다라고 하는 긍정 평가를 하고 81.9%가 부정적으로 평가를 하니까 압도적으로 40대에서는 뭐 이제 그 바라보는 시각이 매우 이제 부정적으로 비판적으로 보는 시각이 강하다고 할 수 있는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제 보수 진영의 대통령이면 60세 이상의 고령층에서는 좀 우호적 평가가 강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제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근데 60대에서 봤을 때 지금 보면은 60대에서 보면은 40.8%는 긍정 평가를 하지만 56.5%는 부정평가를 하니까 60대에서도 좀 부정평가가 높은 상황. 그 다음에 지역적으로 보게 되면, 물론 이제 70대 이상에서는 긍정평가가 이제 한 10%포인트가량 높기는 합니다. 그리고, 지역별로 봤을 때는 대구, 경북이나 부산, 울산, 경남, 우리가 이제 영남 지역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되게 긍정평가 높아야 되는 것이 이제 일반적이긴 한데, 이 지역별로 봤을 때도 사실은 크게 긍정평가가 높지는 않아요. 뭐 이제 PK 지역, 부울경 같은 경우는 오히려 부정평가가 높고, 그 다음에 대구, 경북 지역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이제 차이가, 긍부정 평가가 차이가 없어요. 그런 상황이니까 이게 지금 연령대라든가 지역적으로 좀 이제 안정성을 갖추는데 좀 미흡한 부분들이 이제 있어서 기본적으로 고정 지지 기반에서 일정 수준 이상으로 안정되게 나와줘야 호재가 있을 때 잘한다고 하는 것이 있을 때 상승세를 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고정 기반에서의 약화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호재가 있어도 상승폭이 상당히 이제 둔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무덤덤해진 것 같아요. 30%대에서 뭐 거의 올라가지 않고도 또 크게 내려가지도 않는데, 야, 30%면 이제는 30 몇 프로만 돼도 많이 받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아주 정체된 느낌인데, 그래서 좀 TK나 또 고정 60대, 70대도 그렇게 많이 높지 않다라는 말씀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지난 2일이죠. 민생회복지원금 특별법, 이게 본회의 통과를 했습니다. 결국 국민한테 1인당 한 25만 원, 35만 원 지역사랑 상품권 지급하겠다라는 것인데, 이거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려봤어요.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25만 원 지역 사랑 상품권 지급 민생 회복 지원금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일단 내수 경기 부양과 민생 지원에 도움되기 때문에 찬성한다가 45.2% 45%. 높았고요.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반대한다라는 게 36.2%로 아하. 확인이 됐습니다. 또 어려운 계층을 선별해서 좀 두텁게 지원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냐. 그러니까 선별적으로 좀 지원해야 된다라는 선별적 게 지원. 14.5%, 잘 모르겠다가 4.1%였는데요. 연령별로 보니까 20, 40, 50에서는 네. 전 국민 민생 지원금을 찬성한다라는 입장이 우세했고요. 네. 70세 이상은 반대한다라고 이제 70세. 명료하게 얘기했습니다. 네. 그런데 30대와 60대에는 좀 이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조사됐던 대목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네요. 요것도 지지 성향별로 좀 갈리는 것 같아요. 지금 말씀 들어보면 40대는 사실은 좀 국정 운영 평가도 부정적인 게 많고 또 70대는 또 긍정적인 게 많잖아요. 어떻게 좀 갈리고 있습니까? 맞습니다. 이제 뭐 이게 정당에 따라 가지고 네, 예. 입장인데 다른 것이니까 네. 지지층들은 그 정당의 이제 시그널을 받고 그에 따라서 입장을 조정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79%가 찬성한다라고 더불어민주당 답을 지지자들은 하고요. 예. 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또 74.8%가 반대한다라고 아하. 하는 거니까 지지층에 따라서 이제 극명하게 바라보는 시각이 갈려 있다고 할 수 있겠고요. 네. 사실 이제 지금 이 질문 같은 경우에는 약간 사실은 좀 더 깊게 볼 필요가 있는 게 찬반을 물어본 상황이고 거기에 이제 선별 지급에 대한 문항도 그러네요. 이제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예. 이제 선별을 물어봤다라고 하면 선별과 보편. 근데 물어봐서 선별이 낫냐 보편이 낫냐라고 이제 사실은 가는 것이 적절한 부분이긴 한데 요가 이제 좀 섞여 있는 부분이긴 할 텐데. 이해가 됩니다. 예, 예.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 정치적으로 이 사안도 지금 돼 있는 거예요. 실제 필요하지 않냐를 떠나가지고 정당별로 정당 지지층별로 정치적으로 이 사안을 바라보는 것이니까 그렇게 보면 찬반이 뭐 팽팽한 흐름 이제 이렇게 가고 있는 상황이다. 질문 자체가 지금 찬성 반대 선별점까지 있으니까. 네, 그래서 선별이 약간 지금 그렇죠. 당장 찬성은 아니라는 예. 의미니까 찬반이 약간 이제 좀 비슷하게 네. 팽팽한 흐름이다. 왜냐하면 이제 이 사안은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렇죠. 정치적 사안으로 이미 변모해버린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러면 필요하다는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보수 성향이 강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반대한다는 응답을 또 할 수밖에 네. 없는 것이거든요. 네. 정치적으로 그런 부분이 담겨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딱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찬성 반대 중에 이 내수 경기 개선할 수 있다 이런 의견이 야당 비롯해서 좀 찬성 측에 있는 것 같고 경제 망치는 거 아니야 돈 풀어서 이런 거는 또 여당이나 또 여당 지지자 같거든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저희 댓글 민심은 저희 뉴스 인사이더를 보시는 댓글 민심은 네. 뭐 대부분 다 왜 이걸 반대하느냐 예, 찬성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예, 일단 많은 것 같고요. 예, 뭐 저도 그렇습니다. 근데 뭐 일단은 그 지금 현재 상황만 일단 말씀드리면 정부 여당이나 대통령이나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사안이고 심지어 정부 예산의 편성 권한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를 야당이 침해하는 거다. 이제 헌법 운운까지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뭐 우리 지금 화면 보시는 우리 구독자님들과 마찬가지로 이게 지금 민생 경제 상황이 어떠한지를 고려하는 게 가장 먼저인 것 같거든요. 네. 전반적으로 민생 살리기 법안으로서 이 민생 회복 지원금을 활용하는 건 수단으로 활용하는 건 좀 고려를 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지금 뭐 우리 수출 문제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민생 경제에는 여전히 내수 진작 효과가 안 나고 있는 네. 것 같고요. 그리고 자영업자 하시는 분들이 요즘 폐업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너무 그거는 힘들어요. 결과적으로는 이제 내수가 돌지 않아서 소비하신 분들이 없기 때문에 돈 쓰러 오는 소비층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중물 역할로 이거를 현금성 지원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현금을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지역 상품권, 지역 쿠폰으로 드리는 거기 때문에 한정적으로 어떤 장소에서만 어떤 시기에서만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동시에 상권도 살고 소비도 돌면서 일단은 좀 긴급 함부로 좀 끌 수 네. 있다라는 측면이 분명히 있어서 요 대목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두 번째로 이게 그 나라 국간이 거덜난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꽤 많아요. 예, 근데 뭐 민감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네. 그렇게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의견도 저는 존중하는 바입니다만 이게 그렇게 따지면
지금 현 정부에서 2년간 해왔던 감세 정책이라든지 그리고 예산을 너무 아끼지 않고 썼던 그런 대목들에 대해서 어떻게 국민들을 설득할 것인가 네. 이 대목도 좀 짚어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국민들한테 주는 걸 너무 박절하게 구는 거 아니냐 박절하다 이런 이런 표현도 표현들을 있잖아요. 많이 하는 것 같고 정치권에서는 재밌게 비유를 한 게 뭐 이거 재밌다는 표현보다는 약간 좀 말이 된다고 느꼈던 게 김건희법이라고 이제 칭할 뻔했던 개고기 식용금지법에 대해서 예. 이 개 키우는 사육업자들에게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4,500억의 예산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조국혁신당에서 지난주에 아니 개식용금지법에서 4,500억을 쓰면서 국민 지원을 못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런 이제 공격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아무튼 이 지역 사랑 상품권이라는 거는 이미 각 지자체별로 사실 지역 쿠폰을 통해서 지역 경기를 활성화시키는데 이미 도움이 됐다라는 검증된 정책이긴 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전국적으로 좀 이런 방식이나 수단을 좀 제도적으로 좀 수정을 할 부분도 분명히 필요하다고 좀 보거든요. 네. 그런 걸 좀 손본다면 여야가 잘 합의해서 민생 정책의 하나로 좀 고려해 보는 건 어떨까라는 게 이제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일단 저희 게시판에 우리 뉴스 인사이다 보시는 분들은 좀 찬성 의견이 좀 더 많은 것 같은데 예. 뭐 성향별로 좀 다른 것 같기도 한데 약간 그 지역 사랑 상품권을 주기 때문에 네. 혹시나 깡 이런 거 가능한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지금까지 그런 뭐 네. 부정적인 측면이나 시각에서 발생하는 이제 기사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실제로 이제 지자체 같은 경우에 저도 이렇게 서베이들을 많이 해보게 네. 되면 지역의 이제 지역 사랑 상품권으로 했을 때 이 사안에 대해서 지자체들이 요즘엔 자체 재원을 들여서 하기도 하거든요. 이전에 비해서 줄어든 상황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근데 굉장히 호응도가 좋아요. 네. 굉장히 그렇게 찬성도가 느꼈는데, 높아서 예. 되게 보면 이제 진보 진영 출신의 이제 시장, 군수, 구청장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이것을 재원 마련해서 본인의 어쨌든 지지 기반을 좀 더 강화하는데 또 활용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호응이 좋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고 있는데 이게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치적으로 이제 이재명 대표 어떤 상징성 가진 부분이 그렇죠. 이제 있었기 때문에 기본소득, 이것에 지역사랑 대해서 이제 상품권. 좀 활성화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정치적으로 반대쪽에서는 이것을 막으려고 하는 이제 흐름들 이거 맞물려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네. 첨언을 하자면 그 방식이나 어떤 제도 측면을 좀 보완해야 된다라고 언론에서 지적했던 게 방금 박주인 변호사께서 말씀해주신 뭐 중고 사이트에 개별적으로 개개인들이 판매를 하거나 조금 뭐 싸게 판매를 해가지고 이문을 이른바 남기거나 깡하는 것 때문에 그런데 이걸 예. 이제 법으로 규제하거나 제한을 둬버리면 그걸 감시하는 행정력이 더 불필요하게 될 것 같아서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젊은 분들은 스마트폰을 기본적으로 다들 잘 쓰시니까 그렇죠. 그래서 정부 사이트나 각 이제 그 기초단체에서 스마트폰을 통해서 이 지역사랑 상품권을 발급받아서 스마트폰으로만 자기 휴대전화나 어떤 주민번호로 인증해서 상품권을 발급받아서 쓸 수 있게 해주고 만약에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장년층이나 이제 노년층이 계신다면 구청이 직접 안내하게끔 찾아오셔서 이제 모시고 오셔서 부모님 세대를 그래서 직접 안내하게끔 해줘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영수증 같은 거를 이제 만약에 어르신들이 쓰시고 그 영수증을 첨부하면 나중에 자치단체가 다시 환급하는 방식은 어떨까 이제 그렇게 세대별로 좀 나눠가지고 그 방식을 접근하면 있겠네요. 좋을 것 같아서 그리고 하나는 또 시기가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거를 만약에 무한정 늘려놓고 반년 안에 쓴다 이러면 안 될 것 같고요. 예. 만약에 상품권을 발급을 해주면 뭐 올해 안에 아니 한 달 안에 한 달 안에 두 달 안에 어. 그 분기 안에 쓰게끔 해줘야지 이런 깡 문제가 좀 더 덜하지 않을까라는 뭐 아이디어 차원에서 방법들은 뭐 말씀드립니다. 있을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좀 지켜보기로 하고요. 어차피 정부 여당이 해야 하는 겁니다. 자, 또 하나 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자, 이 조사는 1인 정당 이미지가 강한 정당, 어떤 정당인지, 어느 정당으로 보는지 이런 조사를 저희가 토마토에서 해봤는데요. 결과 박영씨 에디터 좀 소개해 주십시오. 예, 미디어 토마토와 뉴스 토마토만이 할 수 있는 이런 여론조사 항목들이 많이 나오고 눈에 있습니다. 띄죠, 눈에 띄죠. 예, 이런 건 꼭 이제 저희 방송 끝나고 나서 언론사들이 많이 받아 써주더라고요. 받아 쓰셔서 감사합니다. 네. 1인 중심 정당 이미지 가장 강한 정당이 어디냐? 일단은 1위는 이재명의 민주당이네요. 더불어민주당이 34.4%인데요. 재미있는 건 한동훈의 국민의힘도 0.4%포인트 차이입니다. 34% 나왔고요. 네. 조국 대표의 조국혁신당이 13.5%,
이준석 전 대표의 개혁신당. 지금은 근데 이준석 대표가 아닙니다. 허은하 예. 대표가 대표고요. 이준석의 개혁신당으로 조사했더니 예. 6.7% 나왔고 그 외 다른 정당 2.9, 1인 중심 정당이 없다가 4.5, 잘 모른다가 4.1%로 확인이 됐습니다. 자, 이게 좀 눈에 띄는 점이 있나요? 다른 진영이 그렇게 선택한 건가요? 아니면 자기 진영이 민주당은 약간 이재명, 국민의힘은 한동훈 선택한 건가요? 이게 좀 혼재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층만 분석해 봤을 때 이재명 전 대표의 더불어민주당이 1인 중심 정당 이미지가 가장 강한 정당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32.1%. 이게 전체 평균하고 비슷하게 나오긴 했는데요. 네. 또 29%가 한동훈 대표의 국민의힘이라고 응답을 한 거니까 제가 봤을 때 응답자들이 이게 이제 1인 중심 정당 이미지를 뭐 아주 부정적으로 바라봐서 응답하신 분들도 또 있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 것 이것은 같아요. 그렇게 나쁜 건 아니지 않냐. 지금 왜냐하면 상황은 1인 맞다. 이렇게. 리더십을 이끌고 있는 가는 그런 측면이니까 왜 그러네요. 우리는 이제 부정적으로 질문한 것 같잖아요. 네. 그렇지만 자기 지지층이 자기 정당을 얘기한다는 거는 이거 그렇게 나쁜 건 아니지 않냐. 리더십이 있는 거고. 예.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봤을 때 47.6%가 한동훈 대표의 국민의힘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1인이 어쨌든 왜냐하면 우리가 민주성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긴 하잖아요. 네. 뭐 다양성 얘기하고 하긴데 혼란이 있는데 이것을 어떤 리더십이 부재한 상황이기도 하거든요. 어떤 면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지지층들이 약간 이 질문을 너무 나쁘게 이제 받아들여서 응답한 것만은 아닌 것 같다는 아하. 느낌. 그래서 어떠한 지지층들을 봤을 때 민주당이라고 응답한 사람과 국민의힘이라고 응답한 사람들이 엇비슷하게 나오는 이 현상이 좀 같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눈에 띄는 게 네. 한동훈의 국민의힘 아직까지는 그렇게 보기는 좀 그렇지 않나. 왜냐하면 대통령하고 그 문제도 있고 예. 갈등적인 측면도 아직 있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한동훈의 국민의힘으로 응답을 많이 했을까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지층에서도 응답했을 거 아니에요. 많이 했습니다. 네. 거의 절반 가까이가 네. 국민의힘 지지층이 절반 가까이가 한동훈 대표의 국민의힘이라고 응답을 한 것이니까 그런 느낌이 들지는 않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약간 뭐 기대도 담겨 있는 아하. 것일 수도 있겠고 예. 또 어떤 분들은 그 1인 중심이 대표의 1인이 아니고 다른 1인인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측면이 왜냐하면 제가 봐도 정치적으로는 아직 1인 중심에 온전하게 당을 접수해서 리더십을 완벽하게 발휘하는 상황은 아직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 면에서 네. 봤을 때는 그에 비해서는 좀 비율이 좀 높게 나온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기대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도 지지층에서는 반영이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기대치. 그러니까 예. 좀 확실히 그 지지 성향이나 어떤 인물을 지지하느냐에 따라서 이재명의 민주당이냐 한동훈의 국민의힘 이 응답을 한 어떤 성격이 좀 다른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한동훈 대표의 국민의힘이 거의 이재명의 민주당과 유사하게 나온 이유는 그러니까 전당대회 전과 후에 대한 평가를 좀 한동훈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해보면 리더십에 대한 평가가 좀 달라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한동훈만한 인물이 국민의힘에 없다라는 판단과 함께 또 쉽게 말하면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후에 계속 검색을 해보면 늘 떠 있는 건 한동훈밖에 없거든요. 뭐 그런 그러니까 것 같아요. 한동훈이란 인물 자체를 당대표격으로 인식하고 또 나아가서는 대선 주자로 이 여론조사 응답층 중에 보수 지지층들이 대선 주자급으로 인정하기 때문이라고 보고요. 한동훈이 없다면 국민의힘을 누가 이끌겠냐. 그러니까 당권 경쟁 구도를 보더라도 그만큼 인물이 없다라는 평가를 아마 이분들도 네.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여러 가지 보도들에도 영향도 있는 것 같고 또 더 나아가서는 아까 그 대통령과의 갈등을 잠깐 이제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네. 주셨는데 그것도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당대표는 기존에 있었던 죄송한데 김기현 당대표라든지 여타 다른 당대표와는 다르게 대통령과도 갈등을 빚을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각을 세울 수 있다. 그렇죠. 이제 그런 기대가 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하. 적어도 대통령과 같은 테이블에서 국정을 논의할 수 있는 사람. 네. 그런데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그동안 이런 인물이 없지 않았느냐. 그렇죠. 아무리 정치 초보라고 하더라도 거수기 역할을 했던 당대표들과는 한동훈은 다르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인식들을 하기 때문에 한동훈의 국민의힘이라는 평가를 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그런 들었습니다. 기대치가 반영된 게 그래서 수치가 매우 높다. 예. 34%까지 나왔다. 그 점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다음 주 8월 15일 강복절인데요. 특별사면 또 단행이 됩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한다는데
특히 김경수 전 지사 얘기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사면이 아니고 복권이에요. 사면은 됐고요. 네. 자, 복권, 피선거권을 풀어주는 거 이거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질문을 또 드려봤는데 예.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팽팽합니다. 복권을 찬성하는 네. 게 43.2%고요. 반대가 41%고 뭐 잘 모르겠다가 이제 15.9%인데 연령대별로 보면 4050이 찬성 답변이 우세하고요. 3070이 반대 답변이 우세합니다. 이게 30에서 70까지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네. 30대, 70대가 예. 반대 답변이 우세하고요. 20대는 찬반이 팽팽하고 60대에서도 찬반이 백중세였다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지층 위주로 한번 살펴보면 센터장님 네. 어떻게 좀 그렇죠. 구성이 그러니까 되어 있습니까?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아무래도 우호적으로 찬성하는 기류가 높을 수밖에 없을 텐데요. 66.9%, 네. 약 67%가 복권을 찬성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진보 성향층으로 넓혀봤을 때도 한 65%가 찬성한다는 응답을 이제 보이고 있어서 네. 그리고 반대로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67.5%가 반대한다라고 하는 부정적 시각, 또 보수층에서도 좀 넓혀보면 61.1%가 반대한다라고 하는 응답이 좀 많이 높은 거죠. 그래서 예. 이제 정치 성향에 따라서 또는 지지 정당에 따라서 찬성과 반대,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에 대한 찬반이 확연하게 갈린다고 일단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네. 좀 거기서 좀 특별하게 좀 보자고 한다면 그래도 민주당 지지층에서 21.5%는 또 반대한다는 응답을 보이고 있고, 그렇군요. 그러니까 진보 성향층에서도 한 23% 정도가 반대한다는 응답을 보였으니까 약간 또 진보 성향층 내에서도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도 또 이것을 탑당치 않게 생각하는 시각도 약간은 이제 발견되는 측면이 이제 있는 부분도 있고요. 반면에 네. 또 보수 성향층에서도 한 28%는 찬성한다는 것도 해줘라! 있어요. 해줘라! 예, 예, 아. 있는 상황이 있으니까 야. 이런 분들은 이제 굉장히 또 약간 좀 다른 차원의 시각이나 인식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 예컨대 있겠죠. 김경수 전 지사가 등장하면 이재명 대표하고 경쟁도 할 수 있고 그러면 민주당의 좀 자중질환 뭐 이런 여러 가지 계산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걸 바라보고 찬반이 될 것 같은데 이제 문제는 이번에 사면을 해줄지 또 계속 말하는 거는 아주 아끼고 있다가 나중에 선거 직전에 써먹을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뭐 복권될 가능성은 뭐 저는 너무 낮다고 보고요. 낮다고 보고. 뭐 이미 뭐 어제 오늘 포함해서 여러 언론 보도들이 이미 거의 확정적으로 복권 가능성 낮지 않을까라는 이제 그런 뉘앙스를 흘렸고 물론 이제 정부 차원에서도 확답은 안 해줬습니다만 대부분의 기류는 특히 이제 취재 기자들 중심으로 해서는 이번에 어렵다. 다음에 씁니까 그러면? 다음에도 글쎄 어렵다. 이게 만약에 다 복권을 못 받으면 27년 다음 선거 대통령 선거까지도 사실은 선거에 임할 수가 없습니다. 네, 복권이 맞습니다. 안 되면. 맞습니다. 네. 그렇긴 한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번에 굳이 해야 될 이유가 없다. 근데 할 이유를 찾는다면 네. 두 가지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야권 분열용 아까 이제 그 박지훈 변호사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새로운 대권 주자가 등장하면서 네. 민주당을 흔들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인데 제가 보면은 더불어민주당의 상황은 김경수라는 인물이 등장한다고 해서 친노의 구심점이 되거나 어떤 반명의 구심점이 돼서 당내의 기류를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은 뭐 그리 높지 않다고 봅니다. 뭐 스타일도 그렇고요. 그렇죠. 김경수 전 지사가. 그리고 역대 가장 강력한 지지를 받는 당대표가 지금 그러니까 연임을 노리고 있는 그런 네. 상황에서 그 연임 이후에 김경수가 등장한다 한들 과연 이 기류를 바꿀 수 있을까? 물론 이제 변수는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어떤 법적인 리스크가 다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 김경수 전 지사가 복권으로 풀려나서 어떤 이 야권의 분열 카드로 쓰인다. 근데 이제 이 가능성 낮게 보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대통령의 어떤 지지율 제고 카드로 통합의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김경수 복권 카드를 쓴다라는 그 분석도 있는데 그럴 수도 있겠죠. 이것도 사실은 저는 그 큰 효험이 없다고 보는 게 대통령의 지지도는 이미 아주 고르고 완만하게 낮은 상태에서 그렇죠. 김경수 전 지사를 복권해주는 카드가 어떤 층에게 소구하면서 지지율을 제고할 수 있겠느냐. 여러 측면에서 이거는 이제 큰 어떤 효과를 주지 못할 거라는 그런 분석도 있어서요. 네. 이 두 가지 다 뭐랄까 큰
재미를 볼 수 있는 카드는 대통령이나 여권 차원에서 아니다. 그래서 만약에 복권이 이루어진다면 언제쯤 이루어지겠느냐? 대선 즈음에서 한번 노려볼 수 있겠는데 굳이 풀어줄 이유가 없다. 전혀 없다. 정치적으로 봤을 때 그럴 가능성이 없다. 알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정당별 지지율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호감이 가거나 조금이라도 지지하는 정당이 있다면 뭐 어딘지 물어봤는데요. 센터장님, 이번 주는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예, 더불어민주당 38.8%, 국민의힘 34%, 조국혁신당 10.7%, 개혁신당 3.8% 순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 이 조사에서는 이제 국민의힘에 비해서 더불어민주당이 4.8% 가량 약간 앞선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민주당만 좀 보면 민주당이 38.8이긴 한데 약간 줄어들었긴 해요. 뭐 이유가 전당대회 하고 있으면 뭐 컨벤션 이런 걸로 좀 올라가야 되는데 줄어들었다. 뭐 큰 차이는 없지만 어떻게 좀 봐야 됩니까? 글쎄 이건 뭐 잔치가 소문날 뻔하다가 전환점을 돌면서 예.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구나. 이게 큰 이변은 없겠다. 너무 이재명 대표 위주로 간다 이거죠. 예, 뭐 당대표 선거를 특히 보면 이변이 없겠다. 이거는 이제 김두관 후보나 김지수 후보에게 큰 가능성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결론이 예상된 경기에 대해서 누가 시청률을 더 높여주겠습니까? 네. 그렇진 않다고 보고요. 특히 다만 최고위원 후보 선거는 그래도 각축전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겠습니다만 그마저도 이재명 대표의 어떤 사실상의 공개 지지 선언이라고 이제 언론은 분석을 하고 있는데 예. 한두 마디가 이제 김민석 후보를 또 끌어올렸고 정몽주 후보를 떨어뜨렸어요. 예, 이제 그런 이제 장면들을 보면서 이게 어쩔 수가 없이 이재명 대표 전 대표의 입김이 크구나라는 네. 인식을 아마도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론조사 응답층에서는 이제 그런 대목을 반응을 한 것 같고요. 그래서 컨벤션 효과라는 게 그리 생각보다 크진 않겠다라는 대목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로는 대다수의 언론에서요. 네. 탄핵 중독이라는 키워드를 연일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탄핵이라는 게 뭐 저도 천편일률적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데 능사는 아니겠지만 적어도 뭐 검사 탄핵이나 방통위원장 탄핵 문제는 필요하다고 보는 측면이 있지만 여론조사 응답층이나 일반 대중에게는 좀 약간의 피로도를 주지 않았을까? 즉 특검 키워드나 탄핵 키워드라는 게 워낙에 반복적으로 노출이 많이 되는데 중요한 건 특히 민주당 지지층이라고 하더라도 정치는 결론인데 아무 어떤 해결이나 결론이 없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특검 탄핵을 마치 노래 부르듯이 약간 지겹다 이런 것도 있겠네요. 그런 인식을 하게끔 언론 보도가 쏠리다 보니까 그거를 보고 그래 좀 이건 지겹다 결론을 못 내는구나 이제 그런 답답함을 호소하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루함, 지겹다. 그래서 정당 지지율의 반영. 센터장님 또 한번 말씀. 네. 정당 지지율은 사실 뭐 지난 주에 비해서 수치의 변동은 있습니다만은 뭐 크게 본질적인 어떤 이유 때문에 변동이라고 하기는 힘들고요. 왜냐하면 뭐 오차 범위 내에서 이제 변화 있고 그 다음에 물론 이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느 정당은 계속 올라가야 되는데 왜 안 올라가지? 그러니까 어느 정당은 계속 떨어져야 되는데 안 떨어지지?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 지금 계속. 그런데 이제 여론조사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합은 100%를 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네요. 이거 수능 모의고사 점수가 아닌 거예요. 내 점수만 계속 올릴 수가 없잖아요. 약간 제로섬이네요. 내가 올라가면 너 떨어지고. 어느 정당이 올라가면 누구 떨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세상에 또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서 성향이 다른 부분의 그룹들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뭐 요런 흐름들 이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측면이 있는 거고. 100인데 100을 넘어갈 수는 없어요. 두 개를 택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반대로 지금 2주차 조사를 저희가 보면 그래프 다시 한 번만 보여주겠습니다. 그래프요. 국민의힘 지지율과 민주당의 지지율은 지금 크로스가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40.5에서 지금 34까지 빠졌습니다. 7월 넷째 주에 2주차 전에는 40.5였는데 34로. 전당대회 40.5%가 있을 때 이제 국민의힘의 전당대회 할 때고 표를 찍을 때였으니까 사실 이제 그것이 영향을 준 측면이 있는 것이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추세상으로 보면은 이제 하락세로 들어간 게 국민의힘이고 그래서 상승세로 갔다가 약간 완만하게 빠진 게 이제 민주당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제 민주당의 어떤 지지도 반응 요인은 저희가 앞서 분석해드렸지만 지금 우리 댓글 민심을 보니까 왜 국민의힘은 얘기를 안 하냐 하실 것 같아서 더불어 말씀드리자면 뭐 청문회 과정이나 특히
저희가 앞서 국정지도 짚을 때 어떤 이슈가 이제 이 영향을 가장 많이 줬겠느냐고 말씀드리면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둘러싼 여야 간의 갈등이나 특히 이제 검찰의 통신조회를 두고 나서 이걸 이제 너무 국민의힘 의원들이나 국민의힘 쪽에서는 당연하다라는 듯이 너무 반응하는 네. 부분들. 그러니까 이게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상식적으로 법인카드 유용 의혹이라든지 게다가 이 통신조회 건 같은 경우에도 2021년 공수처 버전과 2024년의 검찰 버전을 비교를 그렇죠. 해보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충분히 그 양식 있는 국민분들이나 여론조사 응답층들은 알고 있을 텐데 국민의힘은 왜 이렇게까지밖에 반응을 못하느냐에 대한 어떤 실망감도 더불어 이제 작용하고 반영된 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과거의 예를 보면 네. 사실은 여러 이제 어떤 어느 정당 한쪽에 악재들이 있잖아요. 네. 하나가 있어서 집중되면 효과가 더 큰데 아하. 여러 개가 있으면 분산되면. 분산돼가지고 효과가 오히려 제약되는 측면들이 정치적으로 봤을 예. 때 과거에 이제 있었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제 만약에 이것을 이제 정치적으로 공방이 있는 것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가장 효과 있는 부분들을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전략적인 고민들 또 실행들도 또 필요한 측면 아닐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쇼미더민심은 오늘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윤희용 센터장님, 박영식 에디터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